점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천괴죠. 이 건괴는 6개 효가 모두 양효만으로 이루어진, 이것은 아주 순양한 꾀라고 얘기하죠. 전체가 양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걸 순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양한 꾀입니다. 건의천괴는 주역 64개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그런 꾀가 되겠습니다. 점례를 보죠. 점례 1. 명치 22년 1889년 모 고관의 운세를 점쳐 입서에서 건의 초효를 얻었다. 점단. 건은 순양의 꾀이고, 말씀드렸죠? 순양한 꾀이다. 괴사가 원형 이정이죠. 원형 이정의 덕을 갖추고 강건하고 실해서 6토의 우위는 때를 원치 않고 오르고 내림이 있으나 그때에 맞추어 써야만 한다. 즉 가만히 있는 때는 잠룡이죠. 초효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잠룡무룡이죠. 그러므로 잠룡이 되고 발동하면 승용, 즉 비룡이 되는 거죠. 오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룡제천 이견대인 그러죠. 고요한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는 때는 무서운 기세가 된다. 초유의 효사에 잠룡무룡, 물속에 잠긴 용인이 쓰지 말라 그랬죠? 잠룡무룡이라고 한 것은 이 효는 양으로 양위에 있고 그 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최하위에 있기 때문에 가령 용덕을 가지고 있어도, 용으로서 덕성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 이것을 남에게 베풀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있기 때문에 잠기고 숨어서 써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고, 길이 아직 행하여지지 않았으므로 써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죠. 괴사, 즉 단은 건 원형 이정 그랬죠. 문헌에는 용덕을 가지고 숨어있는 자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이름을 날리지도 못하며 은둔하고 있어도 근심하지 않고 즐거운 때는 행하나 근심할 때는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나 이것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잠룡이라고 하고, 잠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행하는 것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군자는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당신의 운세를 점쳐 이 꾀에 이 효를 얻은 것은 되돌아보면 당신은 명치유신을 시작한 전쟁에서 공운이 있어 지금 육군 중장의 현직에 있고, 더욱이 유학과 불교에 정통한 이른바 학문은 천인을 다하고 문무를 고루 갖춘 당대에 비할 사람이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세상에 쓰일 수 없는 것은 즉 잠룡의 용덕을 가지고 있으면서 숨어있는 자이다. 내가 보는 바는 당신은 학문과 무예를 겸해 용덕이 있는 사람이므로 용의 두각이 날카롭고 예리한 것처럼은 남을 관용하는 바가 없고 자꾸만 남을 면책한다거나 의론하는 때에도 지나치게 솔직하기 때문에 남들이 모두 두렵게 생각하여 멀리하는 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또 당신 쪽에서 보면 지금은 표면에 드러나는 때가 아니고 용덕이 있어도 수중에 잠겨 있어야 한다. 더구나 건의 때는 군용이 모이는 때이므로 자신은 용덕이 있어도 그 현재를 자부하는 일이, 그렇죠? 뛰어난 그 재능을 자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세상에 쓰이지 않아도 세상을 피해 답답해하지 말며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자신이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며 고요히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 효가 변하면 손이 된다. 손은 바람이 있어 수운 따라간다고 한다. 그렇죠? 여기서 만약 이 가운데가 변해서 이렇게 되면 천풍구가 되죠. 그래서 밑에는 뭐가 됩니까? 바람을 뜻하는 손꾀가 되는 거죠. 보통 남의 마음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손이다. 당신은 매우 정직하고 말하는 것도 지나치게 정직해서 오히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 쭉 설명을 하고 보면은 당신은 뾰족함을 버리고
손에 손을 취해 남을 접할 때 온화한 춘풍 속에 앉아있는 듯한 생각을 하도록 한다면 날로 인망을 얻게 되고 마침내는 비룡승천, 그죠? 비룡제천이지요. 기세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금년의 운기는 이러하지만 이 사이 잠룡의 덕을 쌓는다면 내년은 혈룡제전 이견대인 그랬죠. 이후에 그때 이르러 운세는 발전하고 그 덕을 백성에게 베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점례입니다. 명치초년 1867년 나 스스로 일신의 방향을 점쳐서 건의 이효를 얻었다. 점단, 건은 순양의 꾀로 6회의 상이 모두 용에 비유될 수 있다. 용덕이 있는 많은 현자가 정계에 있는 때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덕천시니까 누굽니까? 덕천가강이죠. 옛날 도요토미 말고 그 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아성을 무너뜨린 도쿠가와 이에야스 치세를 시작으로 하여 300년간 쌓였던 폐해로 마침내 세상의 일변에 끝내 명치 유신의 날을 보게 이르렀다. 그리고 그 유신의 공업은 하나는 세상의 운기가 소장한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일본 구주 지방에서 용덕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그 번의 힘을 발해 중흥의 위협을 달성한 것이므로 현재는 건의천의 세상이다. 여기 나옵니다. 나는 젊어서 7년의 세월을 옥중에서 보냈으나 방면되고 나서는 각고의 노력으로 4년 동안 20여만 금의 재산을 얻었다. 점을 쳐서 굉장히 얻었죠. 이 양반이. 또 사업을 해서 그랬죠. 천재 1위의 융성한 때를 만나 약간의 자산을 얻었다고 해도 이합 집산의 원리를 면치 못하여 스스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손에게 남겨도 범용한 자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쭉 나옵니다. 여기 지금 2호를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2호 여기가 뭐 변하면 천화동인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끝부분에 보면 이것은 내가 천화동인의 궤에서 추정하여 철도, 가스, 학교 등 큰 사업을 성공시킨 이유이고 그 기본은 여기에서 얻은 것이다. 생각한데 건의 궤는 태양이 언제까지나 자강하는 상이기 때문에 사람 또한 강건하고 약간의 태만함도 없이 사업에 열중할 때는 마침내 성공의 날이 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내가 건과 동인의 꾀에 의해 효과가 있었던 점단을 기록한다. 초심자에게도 참고가 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점례 세 번째입니다. 명치 16년 1883년 5월 마츠가다 대신을 아련했다. 대신은 금년은 봄이 오고 나서 눈이 많고 긴 비로 한기가 특히 심했다. 나는 금년의 미국 작황이 나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풍용을 점쳐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해서 입소해서 견해 3회를 얻었다. 건은 순양의 꾀이고 건의천이란 건은 말리다, 말릴 건자죠. 하늘의 소위, 그죠? 말린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가뭄다는 가뭄이죠. 태양의 상징으로 되어 있다. 6회는 모두 양으로 한 개의 음도 없고 그 사이에 종일건건이라고 하고 건건은 간간과 같은 한발의 의미이다. 구삼이 변하여 호꾀에 이의 화가 있고 그죠? 구삼이 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호꾀라고 하는 거. 자, 보시죠. 구삼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택리가 되는데, 천택리괴가 되는데요. 호꾀라고 하는 거는, 자, 호꾀를 한번 보시면, 호꾀라고 하는 거는 초요하고 상요를 빼놓고 나머지 4개로서 상학계를 집니다. 그러면 2, 3, 4요가 학계가 돼서
이렇게 이꾀가 있고, 그 다음에 3, 4, 5효를 가지고 상효를 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풍화 가인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에 호꾀에 불을 뜻하는 이꾀가 있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이 화가 있고 모두의 꾀에 수요가 없다. 그죠? 여기 물을 뜻하는 감이 없죠, 하나도. 여기 보시면 지금 감이 나오질 않죠? 이 위에는 바람이고 밑에는 불이 있죠. 그러니까 수꾀가 없는 거죠. 감이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은 금년은 한달임을 나타낸다. 석척약려 그랬죠. 종일건건 석척약려 무고 그랬죠. 저녁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염소가 밤이 되어도 좀처럼 가시지 않음을 나타낸다. 백성은 한발을 두려워하지만 곡물은 잘 자라므로 심에도 잘못됨이 없다. 그죠? 무구라고 하는 것이죠. 이효에서 혈룡재전, 땅 위에 용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원의 것으로, 삼효가 변하면 해가 전면을 비친다고 하는 상이다. 이처럼 한발이 심하다 해도 건을 열매 맺어 해가 없다고 한다. 고로 곡물은 성숙하고 백성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은 감탄하여 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별도로 하고 그 활단에 관해선 노, 성, 숙련의 경지에 있다고 말하였다. 그 후 과연 이 점에서 같이 각지는 대단한 한발이 있었으나 곡물은 풍작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점례 네 번째가 되겠네요. 명치 24년 1891년 2월 나와 역을 동료한 청수순직 씨가 찾아와서 지금 동경지에 15구 대의원 선거가 있어서 그 경쟁이 격렬한데 핫도야마 씨와 찌노다 씨 두 사람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나는 구산, 그러니까 핫도야마 씨와 연고에 있어서 그의 승패가 어떨지 점쳐보고 싶다 했다. 입소해서 건의 사유를 얻었다. 점단, 건뼈는 6효 모두의 상을 용으로 하고 있다. 군령이 모이는 때이다. 그리고 그 효는 양의 기운이 왕성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면 당선될 것이나 핫도야마 씨는 적극성이 없는 성격이거나 일에 주저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죠? 효사에 혹약재현 무구 그랬죠. 상꾀가 변하여 손이 된다. 그렇죠? 이 위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했는데 사효가 얻었기 때문에 상꾀를 변해서 위에가 손꾀가 되는 거죠. 손은 의심함이 있어서 끝까지 다하지 못하고 혹은 의심하는 말이다. 사효는 원래 의무이이고 변하면 호꾀에 이꾀의 명을 포함하여 응효의 초구에는 연상이 있다 그랬죠. 즉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호꾀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밑에가 태가 되고 요 위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꾀가 되죠. 그러니까 밑에 연이라는 게 뭐예요? 연못 아니에요. 혹약재연, 그죠? 연못에 상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학문에 성취한 바가 커서 경력도 풍부하고 강건한 기사가 있다 해도 의무이기 때문에 결국 결심이 굳지 못하여 강하게 의원직을 바라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항상 모든 꾀는 양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있어도 양효로서 의무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건하지 않다 그 말이죠. 자신을 추천한 사람의 호의에 대하여 싫다는 말을 못하고 있지만 꼭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바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핫도야마는 소수의 차로 당선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점단했다. 청수씨는 놀라서 들어왔지만 나중에 과연 15표의 근소한 차로 그가 낙선되었다고 했다. 기가 막히죠. 점례 5번째입니다. 명치 28년 1895년 2월 28일
이또백작, 이등방문이죠. 이건 견청대사에 임명되어 시모노세키,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의 이홍장이하고 단판을 지러갈 때입니다. 시모노세키를 출발하여 천국으로 향하였다. 지난해 12월의 조선사건입니다. 조선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뭡니까? 김옥균, 박영호 등이 일으켰던 갑신정변입니다. 조선사건에 관하여 청국정부와 담판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 담판에 성부를 놓고 입사하여 건의 오유를 얻었다. 이것을 이또백작에게 올리려고 배웅을 갔지만 배웅하러 온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 때문에 증정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여 이것을 천진으로 보내게 되었다. 그 당시에 이제 이홍장이하고 이등방문이가 이또 히로부미가 천진에서 회답을 했죠. 회담을. 점단, 대저 구호의 대인은 구이의 대인과 응효의 지위에 있다. 역은 항상 음양이 상하는 것이어서 이제 구이와 구호는 공이 양효라고 해도 국가를 생각하는 점은 같아서 응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일본의 대인과 천국의 대인이 회견하여 담판을 열었기 때문에 반드시 먼 장래를 생각하고 눈앞에 작은 일을 돌아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건의 이괴 곤의 오효는 건의 그 내부적인 괴는 건이 모두 변하면 곤이 됩니다. 황상원길이라고 있다. 네. 오효, 그죠? 이것은 양 대인이 함께 내심으로 황색 인종의 안위와 성세를 염려하고 서로 상부하여 아시아의 독립을 계획한다고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양국의 대인이 이 점에 유의하여 국가 간의 만남을 그르치지 않는 한 평화를 계획하는 논의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양국 국민의 행복은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예, 건상에는 군자 자강불식이라고 하고 있다. 입소에서 건괴를 얻었을 때는 태양이 운행하여 조금도 쉴 틈이 없는 것처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앞서 나간 자가 승리를 획득하는 궤이다. 이제 우리 측에서 대산을 파견할 때는 선편이 우리 쪽에 있고 우리가 먼저 나아가 담판을 여는 것은 건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에게 있으니 이 운기를 명심하여 용기 있게 나아가 담판한다면 만사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점단하였다. 이때 시모노세키와 변천을 오가는 다찌가와 씨가 천진으로 건너간다기에 그에게 부탁하여 서기관 또 이또라고 이건 다른 사람입니다. 해서 이또 백제에게 올렸다. 그때 천진에서 담판이 순조롭지 못하게 끝나 이또 백작은 짐을 정리해 귀국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이 점괘를 보고 크게 감탄하여 다시 담판을 제기해 마침내 일부의 양보도 없이 사명을 달성했다고 한다. 국가의 그 대사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점례 6입니다. 명치 19년 1886년 12월 그 이듬해 철도국의 운을 점쳐 건의 오유를 얻었다. 이노우의 철도국장에게 올렸다. 첨단 건은 상하께 모두 순양의 꾀를 더해 이제 오효변을 얻은 것은 이것 이상 왕성한 것은 없다. 철도국의 운도 역시 왕성하다고 할 수 있다. 이효가 천시, 지리, 인화를 얻은 것은 대중의 마음에 일치하여 철도에 주목되고 산물의 증가, 운수교통, 국사방면, 인민 이주 등 모두 철도에 의존해 그 성운은 피할 바가 없는 것이다. 비룡제천 이견대인 그랬지요? 효서가. 이것은 차의 운행의 왕성함에 비유하여 그 수송편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내년은 철도 사업이 큰 발전을 기대해도 좋다. 이것은 명치 14년 1881년에 미래의 국회를 점단할 때 이미 철도의 왕성한 운기를 보고했었다. 이제 여기에 그 기운을 찾아왔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과연 전국의 인심은 철도에 쏠려 그 인기가 높은 것은 비교할 바가 없었다. 아주 좋았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매년 동짓날
정부의 고관을 비롯해 친족과 친지들이 내년 운세를 점치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오고 있다. 명치 19년 1886년 모 고관의 다음의 운기를 점쳐서 건의 상의를 얻었다. 건꾀는 최대의 강건으로 순양한 꾀이다. 이것을 사람에 비유하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그 공로 또한 있어 지위가 있는 자이다. 지금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이미 상효변에 있고 1000명은 이미 다 지나간 거죠. 상효는 항상 그렇죠. 효사의 항룡유회라고 하고, 항룡이란 용이 하늘을 지나쳐 올라 구름을 잃은 상태로 우로의 은혜를 베풀 수 없게 된 상이다. 이 사람이 식견이 풍부하고 노련한 수완을 가졌다는 것은 과거의 실적에 의해 세상 사람이 다 아는 바이지만 운명의 순환은 사람의 힘이 미치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내년은 현재의 지위를 물러나 한거하고 풍호를 즐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후 그 고관은 이 점서처럼 현직을 물러나 한직의 지위가 주어졌다. 네. 여기까지가 고도역단 건의천기의 점례가 되겠습니다.